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김지인 팀장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못 계시지만 지금 부산이나 지금 전라도 쪽에서 또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교육 기반 세계 시민 교육을 개발해왔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뜻깊은 자리고 그리고 가슴이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을 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희망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뇌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세계 시민교육의 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두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뇌교육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고 어떤 특성을 이 세계 시민교육에 접목하고자 했는지 그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건 사실 세계 시민이라는 말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동포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홍익인간 철학이라는 그런 그 교육 이념을 통해서 그 국가나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은 모두가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에 대한 꿈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전면에 부각이 됐던 거는 2012년도인데요. 그때쯤 되면 그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을 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가 완료되는 시한이 이제 3년을 남겨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목표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것을 이루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구상을 하다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이라는 걸 반기문 총장 주도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거였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기회를 누린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자. 그러니까 학교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 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자. 그런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국제사회 이때부터 추가가 되기 시작했던 게 세 번째입니다.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었던 건 무엇이냐면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이 세계가 정말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 문제도 심해지고 이런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여전히 지식교육 위주의 교육이고 취업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가치와 이런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전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세계 시민, 그러니까 모두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것을 우리 전체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목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역할에 대한 변화 인식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이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그 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교육이 글을 읽고 쓰고 그다음에 산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만 가르쳐왔다. 하지만 교육의 본래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교육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때부터 그런 교육에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4년도에 이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육 포럼을 인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참석을 했었던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제 앞으로 이 당시에는 정리가 될 거였었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이 교육의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작년 9월에 유엔 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가끔 한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아직.
그 새천년 개발 목표도 왔나 보다 갔나 보다 이렇게 뭐 많이들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5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17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데 17개의 세부 항목이 16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목표를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의 새천년 개발 목표는 주로 빈곤 국가들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환경 파괴라든지 아니면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들을 포괄하는 목표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지만 100만 명의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서 추려서 여기에 이제 담은 겁니다. 그 테마를 여기 보시는 대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란 테마에 맞추어서 이렇게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목표가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위해서나 양질의 교육을 평생 동안 보장한다. 이게 이제 교육의 목표가 그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양질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지금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의 교육에서는 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주고 있지 못한데 양질의 교육이라는 건 이 아이들이 그 미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제 의식의 이제 대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건 한국에서는 이미 인성 교육이라는 것과 함께 한 번쯤 생각해봤던 그런 주제인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 그쳐야 하는가? 교육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이라는 건 어떤 것을 배움으로써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변혁적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전통적 교육에서는 어떤 지식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주입식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근데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함께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혁의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근데 그런 게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참여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변화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지적 영역의 교육만 이제 중시하던 그런 교육에서 인지적 영역 그리고 그 사회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이 영역들을 모두 조화롭게 그 수업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사회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 지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리고 지구가 아파하면 나도 가슴이 아파.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교육에서는 어떤 정의적 부분에서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지적 영역에서 우리나라 그 학습자들 그 교육 그 학생들에게는 아직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서베이를 해보면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아직 국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계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제 과제로 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 5가지 주제는 그동안 이제 유네스코에서 정리해서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제 권고한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그 세계화와 상호 연계성, 이 세계화를 가르치는 이유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이 세계화에 서로 얽혀 있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 그만큼 클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의 힘을 자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평화나 문화 다양성,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모두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계 시민 교육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쯤 뭐 생각해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가만 보면 대한민국 국민, 그다음에 일본 국민, 중국 국민 하면 국가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강제력이 되기도 하고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세계 시민이라는 건 세계 정부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세계 시민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에서 핵심이 처음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세계 시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UN NGO 컨퍼런스 때 이제 참석을 했던 워크샵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시리즌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글로벌 시리즌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거기에 맞춰 행동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뇌교육이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뇌교육에는 철학적으로 그 철학적인 기반이 홍익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기반에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한 건데요. 뇌교육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시간은 별로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뇌과학이 있고, 그리고 뇌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뇌가 잘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뇌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근데 뇌교육은 가장 큰 핵심은 뇌를 직접적으로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체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뇌교육 현장은 뇌교육을 하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서 성장하는 것인데요. 여기 4번째, 5번째 항을 보시면, 나의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하며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선언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교육을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거를 자기 뇌에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평화를 체험하고 인류에 대한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세계 시민 의식이 될 수 있고, 이 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죠. 인간 뇌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 인간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인간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뇌를 잘 개발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뇌교육 기반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세계 시민 교육이 갖춰야 되는 그런 요건에 더해서 인간의 올바른 뇌 활용을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향상하겠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자기 성찰 활동과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학습 모형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 저희가 2011년도에 교육부에 제출했던 연구 보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뇌교육의 학습 모델을, 이런 도표를 가지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수행 능력은 인지, 행동, 정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세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할 때 학습에서 보통 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창의성, 인성, 학습력과 같은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 중에서는 메타인지, 정서 중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행동 중에서는 태도와 실천 이런 것들이 잘 함양이 될 때 이런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그 역량 강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교육에서는 그때 이제 연구 보고서에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인지, 정서, 행동이 활발하게 서로 강화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이런 신체 활동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교육이라는 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안과 느낌, 내가 무엇을 느꼈을 때 어떻게 변화를 이루는 실행력을 갖게 할 것인가, 그 추진력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 모형에서 밝혀낸 것은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방향성이 있을 때 안과 느낌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구안을 하게 됐습니다. 한 차시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딱 오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이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행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거 한번 끄집어내보고, 그리고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판단, 편견 이런 것도 끄집어내보고, 이런 과정을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교사가.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네, 이걸 이제 메타인지를 발동을 시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와 극이 되는 또 상황을 또 제시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건데, 언제 행복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더 행복하고 도와주는 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럼 내가 이제 느꼈으니까 그럼 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실천을 해볼까? 그런 것들을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그룹 활동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계획했던 걸 실천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그런 확장된 나의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삶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다 잘 되진 않고요. 원하는 만큼 자기가 실천을 하겠죠. 하지만 원래 이 세계 시민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수업에 또 돌아와서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같이 돌아봅니다. 명상도 하고 친구와 나눔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잘했던 건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왜 안 했구나, 이런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지만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점점점 긍정적으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지구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해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다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회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 속에서 전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의 주제에 맞춰서 지금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들으시게 될 그런 사례들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인사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친구와 이제 평화를 체험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어렵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점점점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구에 대해서 그냥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한 나라를 경영하듯이 이 지구가 나의 책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지구 경영자로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하고자 의지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막을 이제 맺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들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작년 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제 최종 문건이 발표가 됐을 때 그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다. 지구라는 곳은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어머니 지구라고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 시민 교육 혹은 내교육 기반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그 핵심 가치로서 이 지구를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그런 가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아이들이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